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주식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전적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이고 이론에서부터 실전 투자까지 다양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적인데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호평을 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었었죠. 이번 책은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안내입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 작성 아니면은 해시태그 SNS에 해시태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502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해주시면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시청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5월이나 6월에 드릴 예정이니까 그 기간 전에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되니까 크게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 해외 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트렌드였었고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연동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역시 코스피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 특이사항 코스피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비쳐져 있었죠.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단기에 너무 강하게 튀다 보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단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운송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하락 마감했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마감했어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코스피보다는 강했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약하죠. 61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서 조금 더 반등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의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수급이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이 별로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따라서 역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선물 쪽의 흐름, 외국인들이 오후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오후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1시 이후에 기관이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은 주구장창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1시 이후에 흐름이 조금 엇갈리면서 흐름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1시 이후에 코스피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수급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선물이 장중에 좀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장중 선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급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고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은행주들이 조금 모습이 나왔는데요. 은행은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차트상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은 운송업종이 최근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코로나의 어떤 그 확산세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상승했으면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게 정상이니까요. 조금 이제 업종상으로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은 또 개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개별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자,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한진칼, 네이처셀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진칼인데요. 한진칼은 보유자 홀딩후의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자, 그리고 네이처셀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 둘 다 이제 조정 시에 접근할 수는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전략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종목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지금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미 반등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끔 이 어떤 테마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리한 욕심보다는 적당히 매도를 하고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항공주들이 괜찮죠. 뭐 가까운 데라든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해외여행은 지금도 여전히 통제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은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은 내일 좀 더 가준다고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사의 임상시험 성공 소식이 있었죠. 3상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정받으면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과입니다. 유료회원 푸른저축은행 17,100원 추천 후에 37%까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전략은 이렇습니다. 본전 매도나 플러스 50% 매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00원이 조금 넘어가면 이제 50%가 되는데 약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전에 매도를 하거나 17,100원이니까 거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이 끝났다. 그래서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실적으로는 50%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완전히 하락했을 때 매도하거나 상승했을 때 매도하자. 일단 전략은 그렇고요. 흐름이 또 바뀌면은 전략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고 다시 접근한다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천주들이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거의 뭐 눌림목에서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결과가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뭐 최소한 본전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대응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오늘 또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입니다. 지수 전망은 코스피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추가 조정 시에는 단기 흐름이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연동하는 흐름 예상하고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파생은 단기는 상방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물은 바이오를 공략하자. 코로나 테마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점을 깰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3100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최소 3050 그리고 3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종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중에는 뭐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시 반등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최소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00선을 이탈해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은 3000선 근처까지 그냥 단기에 흐름이 굉장히 냉각되면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혹시라도 이탈하더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방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방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파생은 괜찮을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 쪽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500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전보다는 좀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또 확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5월 17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